네, 안철수 의원 일단 국민의당 출범시킬 준비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만 신학혁 의원 영입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설명을 내놓는지 잠시 후에 점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경태 의원이 새누리당 가겠다는 것이 거의 확정적으로 되고 있는데요. 자, 지난 2월달, 작년 2월이죠. 전당대회 때 당대표에 출마했던 그의 탈당 그리고 새누리당 입당. 요새 정치권이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이요. 오늘 라디오 출연해서 여러 가지 정치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내놨습니다. 이 얘기 듣고요. 관련된 얘기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한 단어의 사용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많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때 가졌던 생각은 이제 공은 계승하고 과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교훈을 얻어야 된다. 그 생각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건강 회복은 되셨습니다만 원인을 찾는 검사를 하시느라고 조금 지체가 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병원에서도 계속 전화로 소통하시고 또 여러 가지 그 인재 영입 관련 역할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야권에서 변화하려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드리고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 저는 참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 안철수 의원. 자, 국부 논란 관련해서 뭐 별 문제가 안 되지 않느냐. 공은 배우고 과에서는 교훈을 얻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군요. 근데 안철수 의원은 네. 사실은 그 어떤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에 어떤 이념 편향적인 네.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네. 이런 행보가 어떤 수권 당으로서의 어떤 민심을 장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재평가를 하기 때문에 국부라는 표현까지는 좀 지나쳤는지 모르지만 네. 그러한 바탕 아래서 안철수 의원은 그 부분을 이제 옹호하고 있는데 항상 네. 그러나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그 의원들 현역 국회의원들은 조금 기류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실 그 모든 것이 지금 안철수 의원 쪽에서 또 한상진 위원장을 통해서 주도되다 보니까 네. 이게 아마추어리즘 때문에 사실은 4.19 묘소 가서 이승만 국부론을 제기할 상황이냐 이렇게 정무 감각이 없는 이렇게 네. 일방적인 당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기류가 사실 물밑에서는 적지 않게 불만들이 잔재 있습니다. 사실 여론적인 측면에서 봐도 어쨌건 야당이잖아요. 네. 지금 여당은 아니지 야당인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아무리 중도층의 표심을 공략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단순히 현충원에서 참배하고 그리고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인정해야 된다 정도의 언급이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국부 얘기가 나와버리면 네. 그러면 진짜 새누리당 지지자들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네. 오히려 중도층에서도 야권 성향이 좀 강한 분들은 오히려 지지를 처리하는 경우까지 생기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좀 뭐 예를 들어서 현충원에서 참배하는 것까지는 괜찮았으나 네. 국부 얘기까지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쓸데없는 논란만 좀 야기한 게 아닌가 그런 부분 좀 아쉽습니다. 자, 중원에 서 있는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지지층 얻기 위해서 국부 얘기를 당에서 내놨습니다만 오히려 왼쪽 뚝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한상진 공동준비위원장은 어제 오늘 계속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과를 했죠.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4.19 민주혁명회를 찾아가 고명하신 회원님들을 뵈었습니다. 이승만 국부의 호칭을 언급함으로써 마음의 고통을 받으신 4.19 유가족, 4.19 관련 단체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렸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안철수 의원, 이제 김종인 선대위원장, 더민주당의 선대위원장은 예전에 이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전선이 생겼죠. 이제 예전의 멘토를 공격해야 되는 상황까지 생겼습니다. 일단 안철수 의원당 그리고 여야 모두 김종인 그 박사의 국보위 참여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일단은 문재인 대표를 향해 노무현 정신에 대한 얘기를 했군요. 좀 정리해 주십시오. 안철수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은 원칙이 있는 패배가 낫다고 했는데 이 김종인 위원장의 영입은 원칙이 없는 승리라도 하겠다는 거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계셨다면 절대 동의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이 기자들과 만나서 오늘 네. 사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이 김종인 위원장인데 네. 이 당의 얼굴로 영입한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네. 국부위에 참여한 인사를 어떻게 네. 당에서 당의 얼굴로 영입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종인 위원장은 사실 안철수 의원의 그 정치적인 멘토로 알려져 있었는데 네. 사실 이 안철수 의원이 최근 탈당하기 직전에 김종인 박사한테 그 상의를 했는데 네. 사실 문재인과 안철수 연대가 필요하다 당을 살리기 위해서는 네. 그렇게 충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의원이 이를 듣지 않고 다다음 날 바로 탈당을 결행하면서 이 둘 사이가 완전히 멀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실관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안철수 의원이 했던 얘기가 아니 김종인 전 의원이야말로 노무현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어떻게 글로 가느냐? 이거 사실 맞습니까? 네, 이제 김종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과거에 여러 차례 민정당이라든지 지금의 여당 쪽에서 비례대표를 여러 번 지냈지만 네. 2004년에는 열린우리당 창당 이후에 새천년 민주당의 바로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기 때문에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탄핵을 주도했던 그쪽 진영의 분 아니었느냐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변화하고는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저 발언을 보면서도 네. 좀 안철수 의원이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럼 왜 왜냐하면은 그러죠? 네. 김종인 위원장의 영입은 원칙 없는 승리라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이미 그렇다면은 문재인 대표가 승리를 한다는 건가요? 네. 네, 거기서도 좀 이상하고요. 또 이번 그 이승만 전 대통령의 국부 논란 발언을 쟁점화시킨 분이 바로 김종인 전 의원인데 네. 김종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가 가인 김병로 선생, 네. 우리나라 초대 대법원장이죠. 네. 이승만 정권에서 바로 9년 동안 대법원장을 지냈습니다. 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봄직한데 네.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국민의당에서는 전혀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과 과를 평가하는 작업, 여기에 대해서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본질이고 이 국부 발언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곁가지입니다. 그런데 본질은 사라지고 곁가지만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방어도 못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안철수 의원은 또 오늘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의 전력이나 행적을 보면 이 더민주당에서 왜 우리한테, 그러니까 자신한테 새누리 이중대라고 이야기를 했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실 국민의당에서는 오늘 그 안 대표가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한 것은 사실 네. 한상진 위원장을 김종인 위원장이 이 비판을 국부 발언을 비판했기 때문에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네. 지저분한 싸움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요. 일단 김종인 위원장의 국보위 참여 문제, 그리고 한상진 위원장의 국부, 이승만은 국부다 하는 발언 놓고요. 새누리당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좀 조용히 입 다물고 즐기는 건가요? 새누리당으로서는 김종인 위원장의 전력을 얘기할 처지가 아니죠. 네. 2012년 대선 때 아시다시피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라 네. 그야말로 이름도 아주 거창한 그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의 핵심 집대성된 그 위원장을 맡았고 또 비상대책위원을 맡아서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중요한 정책 틀을 갖고 사실 집권에 많이 기여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사람을 국보위 경력을 모르고 당신들은 썼느냐라고 하면 다시 바로 역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김종인 위원장의 전력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닫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전반적인 그림을 좀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조수인 차장. 네. 이제 호남의 민심을 놓고 중도에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계속 경합을 했는데 여론조사를 보면 한쪽으로 쑥 안철수 의원 쪽으로 쏠린 듯 했다가 요새는 좀 다시 좀 돌아온 듯한 거거든요. 전반적인 건 어떻습니까? 우선 첫째로는요, 호남의 민심은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호남에서는 두 번의 일단 정권 창출에 연달아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가장 정권 창출 가능성이 높은 쪽에다가 어떤 승부를 걸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거고요. 네. 중요한 것은 87년부터 하나로 지금의 야권을 하나로 뭉쳐온 호남 민심이 지금은 안철수 신당과 문재인 당을 정확하게 양분하면서 어느 쪽을 선택할지를 지금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여론조사에서는요, 이 안철수 신당 대신에 국민의당을 넣어서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는 데서는 네. 이 국민의당이
조금 굉장히 처지는 네.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당에서는 아직까지 이 안철수 신당이 국민의당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거나 잘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 아니냐 네.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저희 신문 한 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광주 지역신문 광주일보인데요. 네. 광주일보 일면에 있는 기사, 김종인, 전두환 국부위 전력 논란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내용은 김종인 네. 위원장이 과거에 국보위, 그러니까 전두환 신군부가 80년대에 그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그 무력으로 진압한 뒤에 실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그 기구의 기관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네. 이 호남 민심, 특히 광주 민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게 왜냐면요. 저희가 아주 발행 부수가 많거나 크게 주목받는 곳이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저희 기자들이 이 사실을 잘 몰랐는데 천정배 의원 쪽에서 기자들에게 너희 아느냐. 광주 지역신문에서는 이런 게 일면에 다 실린다. 그만큼 광주의 민심이 더불어민주당을 곱게 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 전략을 펴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영향을 좀 미친다고 봐야 됩니까? 어떨까요? 일단 이 지역지는 그 지역의 정서를 대변한다는 차원에서 의미를 갖는 건데요. 네. 이 지금 야권의 어떤 심장은 광주입니다. 이 야권에서 정통성과 적통성을 찾으려면 이 광주의 표심, 광주의 민심을 사로잡는 게 중요한데 지금 천정배 의원 진영이라든지 또 안철수 의원 진영에서는 광주의 눈물을 이야기했던 전두환 정권에서 함께했던 그 인사가 네. 아무런 사과도 없이 갑자기 제1야당을 자처하면서 그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공천과 네. 비대위원장직까지 함께 한다고 한다면 누가 용납을 하겠느냐. 광주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 것이냐. 이 점을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렇다면 김종인 전 의원이 이제 국보에 참여한 건 역사적 사실이고요. 민정당 시절에 1980년 당시에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당 총재도 역임했기 때문에 전두환 총재 밑에서 두 번의 비례표 의원을 지냈잖아요. 당시 속기록을 하나 봤습니다. 과연 80년대 김종인 전 의원은 어떤 의정 활동을 했을까? 그런데 저희가 1985년 2.12 총선 이후에 12대 속기록을 봤더니 대기업도 비판하고 또 소득 격차가 문제라 이 얘기를 당시에 했던 것이 있긴 있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 당시에 그 민주정의당 의원으로서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발언이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 대정부질문 속기록을 보면 네. 지금 얘기랑 비슷합니다. 대기업 행태를 보면 자기네들 분리할 땐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내세워서 정책 개입을 반대하지만 마땅히 책임져야 할 때는 정부한테 책임을 떠넘긴다. 그러니까 대기업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또 보면 요즘에도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소득 격차, 빈부 격차 문제잖아요. 네. 그것도 지금 우리나라 정부의 최대 과제는 경제정책으로 생긴 이 계층 간 격차 심화를 해결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일방적 경제정책이 산업 간, 지역 간, 계층 간 불균형을 만든다. 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서 저 네. 때부터 이 경제 민주화에 대한 토대를 구상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네, 저희가 한 20분 분량쯤 돼 보이는 건데 속기록이 굉장히 길었습니다만 어쨌건 대기업의 행태가 너무 자기들 이익에 치우친다는 건 한 네. 가지 지적했고 소득 간, 그 계층 간,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진 것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80년대 시대상을 반영해서 그런 것인지 이런 표현도 빠지진 않았고요. 그렇죠. 이제 뭐 정의사회 구현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전두환 대통령 각각해서 제창하신 뭐 여러 가지 그 건설을 위해서 경제정책을 통치한 도구로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이제 저 부분이 어찌 보면 호남 민심의 가장 좀 안 네. 좋은 부분이 아닐까. 어쨌건 호남에서는 가장 이제 적대시해야 될 수밖에 없는 네.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인데 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저렇게 뭔가 일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 광주의 민심에는 분명히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도 이제 공과 과를 평가해야 될 것 같고, 뭐, 국보에 참여한 것 관련해서 호남 분들이 이제 가슴 아파하고 섭섭해하는 건 맞지만, 사실 드물게 여당 의원으로 80년대 이런 얘기를 했던 것만큼은 사실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은 네. 국보위 전력 물론 그 광주 민심에서 중요할 겁니다. 그러나 그 더불어민주당이 호남만의 정당이 아니라 네. 전국 정당이라면 네. 그리고 앞으로 집권을 지향하는 정당이라면 가장 중요한 정책의 축으로서 네. 김종인 씨가 상징하는 경제 민주화 이것이 현 시점에서 네.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대한민국 경제를 제대로 나가서 다시 힘을 뻗게 하는데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필요한 경제 정책인가 아닌가에 대한 네. 엄밀한 검증이 정책적 검증이 보다 더 중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조경태 의원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조경태 의원
자, 새누리당 진짜 입당하겠죠. 그렇게 다들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기 의장님, 이번 사안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문재인 대표 체제에 대한 거치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절차를 따르도록 그렇게 의장님께서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비공개를 해요. 투명한 공개 토론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비공개로 하는 게 맞겠죠? 죽어봐야 저승 맛을 알겠는가. 이번 재보궐선거 참패를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말고 당대표직을 즉각 사퇴하라. 얼마 전에 저한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아버님이 조기 축구회 회장인데 성적이 좋지 않아서 본인 스스로가 사퇴를 했답니다. 공당의 당대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단위의 책임 정치를 저는 펼쳐나가야 된다. 오늘 새누리당으로 입당한다는 글쎄요,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있고요. 어떤 선택이 올바른 선택일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조수진 차장 어떻습니까? 네. 자, 새누리당 입당 뭐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은 분위기죠? 네, 오늘 오전 10시에 문재인 대표가 네.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는 그 순간 네. 조경태 의원의 탈당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후에 탈당계를 제출한다. 이렇게 네. 예고를 하면서 문재인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도 완전히 엉망이 됐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낮 12시부터 네. 동교동계라든지 옛 민주계 인사들로부터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네. 조경태 의원이 탈당한다는데 가는 곳이 새누리당이라고 한다. 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까지는 조경태 의원 하면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 정말 돌직구를 날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 탈당 그 입장을 발표하는 시간까지 뭐 왕고춧가루다 이런 네. 평가까지 나왔습니다만 동교동계나 옛 민주계 진영에서는 그랬던 조경태 의원이 새누리당에 간다면 과연 본인의 입장은 이해하고 본인의 선택은 자유지만 과연 설 자리가 있겠느냐. 미스터 쓴소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네, 이런 그 안타까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저 앞서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작년 2월 달에 당 대표직에 도전했잖아요. 그때 난 우리 당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했던 조경태 의원 때문에 이 발언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1년 사이 생각이 많이 바뀐 걸까? 일단 작년 2월 대표 출마했던 당시 연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야당의 불모지인 부산에서 민주당으로 두 번의 낙선의 아픔을 딛고 세 번째 도전에서 3선 의원이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지켜온 우리 당을 저는 너무도 아끼고 사랑합니다. 자, 조경태 의원의 탈당 그리고 새누리당 행 어떻게 봐야 됩니까? 평가를 내려주십시오. 사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조경태 의원 같은 쓴소리, 네. 어떤 그 민심을 담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 네. 계속 됐기 때문에 아마도 그 안에 당 안에 더 이상 있기는 네. 공천 자체도 사실상 어려운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탈당은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네. 그러나 좀 아쉬운 것은 어쨌든 그 야당을 제대로 된 야당으로 다시 그 작동하도록 그 애써온 조경태 의원의 목소리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면 다른 야권에서든 아니면 무소속에서든 어떤 그 대한민국 야당의 야권의 건전한 어떤 거듭남을 위해서 제대로 그 소신을 좀 발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사실 적잖이 그 부산 아마 지지자들에게는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것이 행선지가 새누리당이다. 그러면 이것이 새누리당에게는 글쎄 어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지 않은 아마 그 지지해왔던 그 지지층에서는 상당히 그 당혹스러웠고 아쉬워하는 대목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나는 88년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 동구에 출마했을 때 나는 학생이었지만 자발적으로 도왔다. 내가 진짜 친노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강조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원조 친노다. 네. 그리고 현재 친노는 가짜 친노다. 그러니까 어떤 패권주의만 보이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요. 2003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2004년에 민주당의 후신 열린우리당 당적으로 조경태 의원이 부산에서 당선됐을 때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주의에 맞서서 투쟁한 사람이다. 앞으로 조경태 학습관을 세워서 여러 의원들이 따라 배워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현재의 당내 친노와 조경태 의원은 멀어졌고요. 그 뒤부터 조경태 의원은 선출직 최고위원 외에는 당직을 맡아본 일이 없습니다. 네. 자, 어쨌건 조경태 의원의 기사 때문에 그 인터넷 검색어 1위로 문재인 대표가 아니라 조경태 의원이 오르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는데 그래서 신년 회견에 좀 효과가 반감된다는 것 때문에 좀 섭섭해할까요? 문재인 대표 회견 내용을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확인해 봅니다. 선대위가 안정되는 대로 빠른 시간 안에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게 지금 당의 가장 보탬이 되는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입니다. 자,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선대위가 안정되면 떠나겠다. 약간 좀 상충되는 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선대위의 안정이라고 하는 조건을 어느 시점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가장 늦게 본다면 선대위가 계속 안정이 안 되면 총선 치를 때까지 거의 다 가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사실 관측도 있습니다만 현재 문 대표 주변에서 나오는 측근들의 얘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본인도 얘기했죠.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 정권을 실제로 당 대표가 이 일종의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는 선대위에게 완전히 법적으로 넘겨서 공천장에 도장 직인 찍고 하는 권한까지 넘기기 위해서는 그 당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고 또 그 전에 최고위원회의에 또 이 거치는 절차를 밟아서 하게 되면 빠르면 다음 주 초쯤 가능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 차장, 그런데요. 어제 이제 김종인 선대본부장이 그동안 그랬잖아요. 선대위에 친노는 없다. 혹시 친노가 진짜 없고 김종인 사람만으로 가득 짜여져서 총선 공천 룰도 만들고 공천도 하게 되고 그러면 선대위가 안정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럴 땐 문재인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글쎄요. 지금 이른바 당내 중도 비노계라고 하는 분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명실상부한 친노 정당인데요. 선대위에 친노를 단 한 사람도 기용하지 않겠다. 이게 만약 가능하다면 밖에 나간 분들도 통합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친노를 너무 모르는 발언 아니냐는 분석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 권노갑 상임고문도 탈당 기자회견에서 친노 패권주의를 거론하면서 나갔고요. 정대철 상임고문 등 당을 대표하는 사람들도 전부 친노 패권주의를 지적하면서 나갔습니다. 자, 과연 선대위 인선이 어떻게 될지 이번 주 내일 모레면 나올 것 같은데 모레쯤 그 구성을 보면 과연 친노가 어떻게 반응할지 또 영입 인사들이 어떻게 배치될지 김종인의 생각은 무엇인지 나오겠죠. 새로운 출발점, 논란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고 안정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정치 야당 쪽 얘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순위 확인하고 돌아옵니다.